I'm sitting next Shanae.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호주를 오게 되었는데, 호주에서 한인 간호사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저희가 찾아보던 중에 선생님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너무 선생님께서 정보도 많이 올려주시고 되게 인터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요청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말 너무 잘한다. 유튜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왜 호주를 선택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제가 이제 호주를 선택한 이유는 큰 이유는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촌 동생이 호주에서 간호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한테 이제 외국 간호사를 추천해 주신 차지 선생님도 호주나 캐나다나 뭐 뉴질랜드 이 셋 중에 가족들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 이 세 나라 중에 고르면 좋겠다 해가지고 호주를 선택하게 됐고 워홀로 처음에 호주 와서 생활을 했는데 이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좋았고 커피가 너무 맛있었고 맥주가 너무 맛있었고 와인이 너무 맛있어서 진짜 되게 심플한 이유지만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보다시피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한국이랑 좀 다르고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문화여서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속박됨을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래서 호주 간호사로 정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영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제 학사 과정을 밟게 됐어요. 그래서 2년 공부하고 영어도 좀 실력 향상할 겸 그리고 호주 간호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겸 해가지고 학교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됐죠. 그러면 호주 간호사를 하시면서 네.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신지 아. 그리고 약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다 너무나 모든 사람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 때문에 그리고 문화 차이 때문에 말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쉽게 되진 않았는데 제 장점 중에 하나는 다 까먹는 거. 지금 생각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이제 새롭게 멘티들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영어 때문에 처음에 엄청 힘들었고 환자한테 말 설명을 좀 잘 못하겠는 거 플러스 말은 하더라도 말은 이해를 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맞받아 쳐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가 someone scratch my back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someone scratch my back, someone scratch my back 이거를 한 몇 번을 되뇌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좀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또 일 시작했을 때 저는 또 경력직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냥 아니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신규처럼 일했어요. 신규처럼. 근데 생각보다 모든 게 좀 많이 달랐어요. 한국이랑 케이스도 다르고 저는 또 ER에서 4년 있다가 ICU로 1년 일한 케이스인데 ICU 경력이 짧다 보니까 PCA 쓰는 방법도 모르고 ER은 PCA를 안 써요. 그래서 근데 ICU는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가 ICU 경력이 짧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PCA도 몰랐지. 여기는 또 드레싱도 간호사가 하지, 체스트 튜브도 간호사가 다 뽑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그거에서 좀 많이 그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문제 해결 방식도 한국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한국은 옆에서 누가 계속 가이드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잔소리하듯이 막 알려주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좀 간호사가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 being proactive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initiate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할 수 있고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것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결 방법은 하나, 의사소통하면 돼요. 인차지한테 물어보고 의사들한테 물어보고 서스럼 없이 말하면 되는 거였는데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갔으니까 그 한국 문화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갔잖아요. 학교를 나왔어도. 그래서 좀 그거 처음에 극복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하면 돼요. 무조건 말하고 의사소통하면 되고 뭐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다 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인차지한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매니저한테 얘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좀 다르죠, 한국이랑. 그 호주 간호사의 장점이 궁금해요. 한국 간호사랑 다른. 음.
장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주 간호사의 장점은 한국이랑 비교하는 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모두 다 한국 간호사가 될 사람들이고 저도 한국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면 안 될 텐데. 근데 간호사의 자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존중받는다. 그게 저는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 흔한 예로는 내가 의사한테 컨펌 받지 않아도 돼요. 그 자질구레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절대 컨펌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판단했을 때 이 환자한테 필요한 케어라고 생각되면 내가 그냥 자신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닥터한테 나 이거 했어 라고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존중해주죠. 아, 그랬구나 하고 그냥 끝이에요. 뭐 왜 그걸 이렇게 했어 나한테 말도 없이 이런 문화는 절대 없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소셜 하이라키 있죠. 그 수직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윗년차들한테 접근하기가 힘들고 질문을 하기가 힘든 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는 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수평이에요. 너가 나보다 더 일을 오래 했구나. 당연히 아는 게 많겠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너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 그래서 한국이랑은 문화 자체가 좀 달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는 울산과학대학교 3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이고 저희도 학교에서 글로벌 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서 호주에 오게 되었고 저희는 약간 취업과 관련해서 호주의 환경, 간호 환경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신혜 언니 이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약간 다 호주나 외국 쪽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학생들이어가지고 그 취업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해보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네. 일단 먼저 호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어떤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영어죠. 영어, 왜냐면 네. 네, 호주 간호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영어 시험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가장 미니멈 기준에 부합을 해야지 호주 간호사로 면허가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학교를 다 졸업하시고 한국 간호사가 됐다는 가정하에 국시를 파스하셔야 돼요. 국시를 통과하셨다는 그 조건 하에 이게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거는 영어고요. 영어 점수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구직을 하는 거죠.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이력서를 잘 작성해서 인터뷰까지 잘 보고 그러면 이제 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뭐지? 그 단어가 뭐 있었는데 한 번에 많이 뽑는 거. 공개 채용. 네. 그거 없어요. 한 번에 많이 뽑지 않고 필요할 때 뽑아요. 네. 그래서 공고가 수시로 올라오죠. 특히 NSW 이 주가 간호사들이 많이 필요한 주기도 하고 공고가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간호사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 쪽에 대해서 그렇게 서포트 되는 부분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퀸즐랜드 같은 경우는 호주 내 경력 6개월 있는 외국인을 받는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주 내 경력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자기네가 처음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부담이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퀸즐랜드는 시골이니까 생각보다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사람을 뽑는 것 같고 빅토리아 같은 경우도 워홀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데 워홀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뽑는 추세인 것 같았어요. 되게 일 구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영주권자도 시티 내에 있는 멜버른 시티에 엄청나게 많은 병원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시티에 이렇게 좀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생각처럼 집 구하는 건 쉬운데 일 구하는 건 어려웠어요. 경력도 8년 이상 있으신 분이었는데 ICU 경력이었고 PA도 하셨고 그래서 근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결국엔 들어가긴 했지만 플러스로 들어간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차 관문은 영어 시험 점수 만들기 그 다음도 영어긴 해요. 왜냐하면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이력서를 써야 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영어로 인터뷰를 보고. 그러면 영어 이외에 준비하면 좋을 자격증 같은 거나 필요한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고 그냥 오로지 영어 오로지 점수로 네, 영어 점수는 이제 호주 간호사 면허 전환할 때 필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일을 구할 때 필요한 스킬은 말을 잘 알아듣고 대답하는 거.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저 영어입니다. 영어가 네, 한국이랑 많이 다르죠. 한국은 면허증, 자격증, 뭐 대외 활동까지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는 그렇진 않고 여기는 또 학교를 나오면 바로 간호사가 돼요. 국시가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다르죠. 그러면 학교를 만약에 한국에서 간호사 면허를 따고 호주에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그것에는 영어 점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 들어가도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미니멈 아, 스코어가 있는데 호주 간호사로 등록할 만큼의 점수만큼 높진 않고 그것보다 조금 낮긴 낮아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도 영어가 필요하죠. 필요한 거야. 네, 그렇죠. 학과정이 전부 다 영어기 때문에 영어를 이해하고 내가 레포트를 쓸 수 있는 실력이 돼요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 시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네네. 한국에서 간호사 경력이 네. 호주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인정받는 범위가 있는지.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100%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급여만 인정을 받지 뭐 내가 한국의 경력이 뭐 5년이 있으니까 여기 이 병원에서 근무했을 때 5년 차랑 동급이진 않아요. 왜냐면 새로운 병원이고 새로운 환경이고 내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은 위치이기 때문에 신규나 다름없이 일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차이가 많이 나서, 예. 네,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캐치업 하시느라고 좀 바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네. 그 취업 준비를 할 때 네. 그 올려주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이외에 네.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진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커버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꼭 그 예시랑 경험담을 많이 쓰거든요. 그걸 절대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금지예요, 금지. 그거는 오프 토픽이에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필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간호를 시행을 할 건지, 내가 일하면서 시간 관리를 얼마나 잘 해서 나한테 주어진 일을 잘 마쳤는지, 그리고 내가 환자한테 어떤 케어를 제공하는지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멘티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은 혈압이 80에서 50인 환자가 있었는데 이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혈압이 80에서 50인 환자가 있었는데부터는 이제 면접용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 사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 환자 중에 한 명이 혈압이 80에 50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라식스 처방을 받았는데 근데 이 라식스는 또 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오죠. 그래서 오프 토픽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지 않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외국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뭔지 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제 만난 분께서는 약간 외국에서 면접 같은 걸 할 때는 좀 자기 자랑을 하면 좀 이렇게 좋게 봐준다. 한국에서는 약간 자기 자랑을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나 뭐 잘하고 뭐 잘한다 이런 걸 말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혹시 진짜로 면접 볼 때 좀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 내가 잘하는 거를 과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클리니컬 스킬을 걔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은 아니고 네. 그냥 내가 보유하고 있는 스킬은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할 때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ICU 경력이 있는데 5년 동안 ICU에서 근무를 하면서 쌓은 클리니컬 스킬은 벤틸레이터 환자를 돌보는 거고 안전하게 약물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주입을 했고 그리고 CRRT 환자도 돌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은 안 되죠. 왜냐면 네네네 이렇게 애티튜드 좀 중요해요. 저는 어제 면접을 영어로 처음 본 거였거든요, 태어나서. 근데 오히려 그 영어로 보는 게 더 편하다라고 느낀 게 한국은 그 면접을 볼 때 되게 아나운서처럼 좀 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평소 말하는 거랑 많이 다르게 좀 많이 공식적으로 말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좀 한 번 중간에 어긋나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오면 또 그것도 내용도 정리도 해야 되면서 말투도 신경 써서 말해야 돼서
좀 그래서 오히려 영어는 좀 더 뭔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영어를 제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래서 자랑한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신감이. 자랑을 한다기보단 좀 그런 거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분위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제 저도 느껴서 신기했거든요. 영어로 인터뷰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그래서- 지호 씨 지금 이 타이밍에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워홀 비자로 지금 입국을 한 지 3주가 됐고, 네,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18학번으로 졸업을 해서 한국에서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 내과중환자실에서 1년 4개월 근무하고, 그러고 이제 퇴사해서 그냥 호주 올 준비하고, 하다가 이제 입국을 해서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와중에 그 자소서 첨삭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서 근데 정말 운이 너무 좋게도 취업까지 어제 돼서 3일 만에.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최단 기간이에요. 진짜 일주일까지는 내가 만들어봤는데 3일은 최단이에요. 저도 그래서 원래 그 3개월 만에 취업이 안 되면 한국 그냥 다시 돌아가서 취준하고 그럴 생각이었고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 영어도 힘들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됐네요. 네, 인터뷰까지 하고 지금 이런 거 들고 말하고 있으니까 되게 네, 감사하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말 부탁드립니다. 저 할 게 있는데 그냥 물어보셔도 돼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호주 병원에서는 신규 간호사에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이죠, 안전. 안전. 너의 안전, 환자의 안전, 그리고 약물 주입할 때 안전. 모든 걸 다 안전하게. 그래서 당사자도 다치지 않아야 되고 환자도 다치면 안 되고 약물도 제대로 주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생각보다 메디케이션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서는 3번의 환자 체크와 2번의 메디케이션 체크를 해요. 그리고 세컨 너스 체크가 많아요. 항상 내 약물을 확인해주는 2번째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규들이 에러를 많이 내니까 모든 약물 주입이 안전하게 끝내는 거 그거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들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적인 부분에서 많이 보충이 안 되잖아요. 수업적인 면에서는 시뮬레이션도 하고 다 하지만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뉴그라드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신규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퍼블릭 병원에서는 정부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지원할 수 없지만 프라이빗 병원에서 운영하는 뉴그라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워홀 비자로도 다 진행 가능하시니까 만약에 바로 호주에 올 생각 있으시면은 영어 준비 바짝 하셔가지고 뉴그라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뉴그라드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약간의 가이드라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게 된 그 병동에서 꼭 배워야 되는 지식과 스킬들이 적혀 있는 스킬북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는 거 배우면서 천천히 따라잡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은 뭐 3일, 뭐 일주일 이런 게 아니라 1년치.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꼭 배워야 되는 스킬들, 그런 것들을 다 배우면서 지식도 넓히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규 간호사에서 이제 연차가 좀 생기는 간호사로 거듭나는 그 과정이에요. 그걸 꼭 다 거쳐요. 거치지 못한 경우도 있긴 한데 거치지 못하는 경우는 에이지드 케어 가거나 에이전시랑 일을 하거나 그리고 나서 다른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경력직으로 병원에 들어가거나 일단 새로 들어온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그 교육은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 호주 간호사 생활에서 현실적인 월급이나 뭐 세금이나 노조, 휴가와 같은 제도에서 만족스럽거나 또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호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간호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underappreciated job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랑 간호사.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한국에 비해서 워라밸은 어느 정도 맞는 수준이고 일한 만큼 돈은 나와요. 그리고 그 기본 급여는 내가 모닝 근무를 했을 때만 나오는 거고 이브닝 하면 추가 수당, 나이트 하면 추가 수당. 최근에 연봉 협상은 실패를 했지만 나이트 수당이 15%에서 20%로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나이트 수당 따로 그렇게 붙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근무했을 때 일요일 날 근무했을 때,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전부 다 추가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정말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같은 경우는 30%, 평균 30%라고 보시면 되고 30% 이상 내는 경우는
드물다. 예, 우리가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벌진 않긴 해요. 그래서 40%까지 내는 경우는 없지만 한 30% 정도 평균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차는 이제 우리가 나이트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프트 워커라고 하거든요. 그 시프트 워커에게는 6주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 6주가 1년이 다 찬 시점에서 6주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한 시간과 비례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신규 분들은 일 배우느라 힘들고 번아웃이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 신규들에게 휴가를 한번 줘요. 2주나 3주. 무조건 갔다 올 수 있게. 그래서 좀 한번 쉬었다 와 이렇게. 그리고 계속 신규들을 체크업을 해요. 너 진짜 괜찮아? 오늘 왜 누가 봐도 바쁜 날이잖아요. 그러면 에듀케이터가 와가지고 지금 괜찮아? 뭐 내일 근무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어? 안 나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확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힘들구나 하면 에듀케이터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중간에 뭐 오프를 준다든지 만약에 줄 수 있는 상황이면 뭐 그런 식으로 스케줄 조정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연차를 좀 앞당겨 쓸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한국에서 호주 취업 준비할 때 네.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점 같은 거 있나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빨리 정착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영어 점수가 안 나왔을 때였거든요. 네. 제가 2013년도에 처음 왔으니까 정보가 아예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영주권을 간호사다 하면 영주권을 그냥 주던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영어만 좀 잘 됐으면은 바로 호주 간호사로 정착을 했을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투자가 좀 들어갔잖아요. 학사 과정을 따는데. 그래서 아니 후회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호주 간호사로 올 것이다라는 그런 다짐이 좀 빨리 들었다면 영어 공부도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렇게 됐으면은 모든 계획이 앞당겨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거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호주 간호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호주 간호사 취업 클래스를 운영하고 계신데, 아, 네. 이건 어떤 수업이고 이걸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운영하게 된 계기는 제 친구가 간호사인데 네. 임상을 떠난 지 오래된 친구예요. 저랑 연차를 밝힐 수 없어요. 나이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중간에 너무 쉬는 기간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걸 찾고 있다. 근데 너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되게 쉽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 경력 있고 여기서 대학교도 나왔고 여기서 또 간호사로 일을 해봤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기본인지 여기서 학생 간호사들은 어떤 범위까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간호사들 투입이 됐을 때 학생 간호사만큼은 알아야 된다고 나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당연히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진짜 임상에서 필요한 스킬들 위주로 해서 만들게 됐죠. 그래서 환자랑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생각보다 환자랑 다른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 문화여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은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은지 일단 기본적으로 회화 관련해서 먼저 어프로치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 강의는 전부 다 인상과 관련된 거. 그래서 어세스먼트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핸드오버는 어떻게 하는지, 진짜 우리가 임상에 투입이 됐을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스킬들 위주로 준비를 했고, 마지막 주에는 메디케이션 세이프티. 여기는 세컨널스 책이 많으니까 어떤 약물들 세컨널스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환자 체크, 3번의 환자 체크와 2번의 메디케이션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려줘서 바로 임상에 들어가셨을 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려고 하는 목적이 좀 있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그 한 달 이렇게 스케줄 같은 거 나와 있는. 네네네. 그래서 네, 한 달 코스도 있지만은 급하신 분들도 많아서 속성으로 해서 하루에 한 과목씩 바로바로 이렇게 습수가 되시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롤플레이 하고 실습도 같이 실습 그냥 온라인으로 할 때는 실습은 아니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다 보여드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프리코션은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 보여드리고 스크립트 쓰는 거 아무래도 영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니까 영어 말하는 부분은 일단 스크립트 쓰는 걸로 하고 어떻게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지. 왜냐면 우리 모두 다 챗GPT를 쓰는데 챗GPT는 구어체를 좀 잘 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계니까. 그래서 구어체로 하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하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영어 공부를 강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네. 혹시 영어 공부 비법 같은 거 혹시 어떻게 하셨는지? 네. 아무래도 저는 계속 호주에 있다 보니까 환경 자체가 이미 노출이 돼 있잖아요. 영어 환경에. 그리고 저 계속 혼자 노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저는 거의 안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 저는 거의 없고,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된 거였고,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한국인 친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한국말로 하고 있는 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이거를 맨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에 할애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 전부 다 영어에 투자가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좀 단기간에 빨리 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전혀 고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환자가 한 말 뭔 말인지 알아먹는 되게 쉬운 단어로 된 것도 알아먹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알아먹더라도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거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한 말 다 내가 알아먹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 진짜 많았어요. 특히 호주 사람들이 말했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안 됐다기보다 알겠는데 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되지? 이게 진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화 차이? 그러니까 그들만의 의식의 흐름이 있는데 저는 이제 호주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런 게 좀 갭 차이가 많이 주는데, 저는 대학교 때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그 갭 차이가 많이 안 줄여졌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지금도 그냥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래 살았지만 전 여기서 그냥 오래 산 외국인일 뿐이지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영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이티브와 그 반응의 속도라든지 어떤 식으로 맞받아치는 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은 이제 호주 간호사 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뭐 친구 지인분들 다 이제 한국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약간 외로웠던 순간이 혹시 없으셨는지? 외로웠던 순간 당연히 있죠. 네. 있는데 어떻게 극복했지? 그냥 영상 통화 많이 하고 친구들도 또 많이 만나고,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덜 외로웠던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인이건 한국 사람도 그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인 쉐어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행히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영어를 자주 쓰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서 많이 나가서 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냥 그렇게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래서 의지할 때는 럭키비키하게 생겨가지고 덜 외롭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되게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취업할 때는 이제 토익이랑 학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 두 개가 정말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맞는 것 같긴 해요. 토익이랑 아무래도 토익이 높으면 좋고 학점도 높으면 당연히 좋고, 또 그 자소서도 되게 빡세게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무슨 그런가 활동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쓸 게 많고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 지원자가, 그러고 이제 토익도 받쳐주면, 네, 그쵸, 네, 활동이 아주 많거나 아니면 토익이 월등히 높거나 아니면 학점이 월등히 높거나 그런 그 세 개 중엔, 근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여의도 성모 가려면 사실 성적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네, 거기에 또 여의도 성모에 있으면서 또 1년 반 만에 그만두고 올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우선 성적이 막 그렇게 제가 4점대도 아니었고요. 3점대 그냥 중후반 정도였고, 그때도 운이 좋고 저도 엄청 많이 넣었는데 다 떨어지고 거기만 붙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니다가 부서도 제가 원해서 중환자실에 간 거긴 해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원래 저도 외국에 대한 그냥 로망이 늘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근데 일도 이제 막 1년 넘어가고 하니까 이제 조금 뭔가 알 것 같고 좀 여유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이제 그때 안 나오면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때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무슨
네, 용감한 것 같아요. 네, 저 그쵸? 그 막 면담도 3번 하고 그랬어요. 나 제가 아는 붙잡고 친구도 이러니까. 네. 사실 워홀로 왔었는데 취업 네. 못하고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네, 나를 근데 만났어야 다시 됐는데. 어머나 세상에. 다시 올 거라고. 저는 이제 여기 있는 줄 알고 네. 네, 한국에서 대학병원에 근무했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네, 그 다시 올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잠깐. 네, 그러긴 하는데. 근데 또 너무 한 아깝다. 친구는 대학 때 제가 기억하기로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호주 간호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서류를 냈는데 스트림 A 네. 때문에 면허를 못 받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때는 스트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스트림 A가 나오면 근데 스트림 A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저도 정의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아마 학교가 무슨 맞는 교육 과정을 뭐 거쳤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뭐 뚫었다고 하는데 그 뚫은 학교는 이제 바로 진행이 되고 근데 뭐 스트림 B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해서 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A가 나오면 이제 되는 걸 A를 텐데요. 하지 못했다는 얘기였나 봐요. 스트림 A를 그런가 하지 봐요. 못했다는 네. 얘기인 것 같고 네. 이제 그걸 학교에 보내주니까 사실은 네. 학교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카운트 해주거든요. 학점 말고 본인이 받은 그레이드 말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내과 병동에 몇 시간 실습했느냐, 뭐 외과 병동에 몇 시간 실습했느냐, 뭐 이런 거를 카운트하는데 호주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왔을 때 이제 대학이 직접 하니까 제가 도와준 적이 없어서. 네, 호주 면허를 전환을 하려면 우선 그 한국 면허가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최근 5년 이내에 450시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한 몇 달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1년 전에 했는데 그땐 그랬고 지금은 없어도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한국 면허는 있어야 되고 경력 없어도 되는 면허 전환이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규들도 전부 다 올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엔클렉스 같은 시험을 쳐야 되고 하는데 호주는 그냥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영어 시험 쳐서 어학 성적 만들면 그렇게 필요한 서류 내고 하면 전환은 쉽게 돼요. 저도 그래서 이제 호주를 선택을 하게 됐고 또 워홀 비자 제도도 너무 좋고 하니까 그래서 스트림 A로 다시 넘어가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호주 아프라 기관이 인정을 하는 대학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한 4년제는 전부 다 인정이 되는데 3년제나 방통대나 뭐 편입도 될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생기게 되면은 스트림 B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스트림 B로 빠지게 되면은 엔클래스나 아니면 호주에서 주최하는 OSCE라는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간호사로 일하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게 베이직 스킬인데 너네가 가지고 있는지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비가 굉장히 비싸고 시험 볼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스트림 A로 받으려고 카본 인증 이런 걸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웬만한 대학교는 스트림 A가 나와서 불편감 없이 호주 간호사가 될 수 있을 거다. 영어 점수만 있으면요.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간호대학 내에서 그 체크할 때는 이제 얘를 정확히 보고 평가해 줄 수 있는데 그 이제 내려가 오면 그런데 이제 학교에 오게 되면 학교는 사실 거기에 있는 그대로만 읽으니까 호주는 또 그렇게 보내줬었는지 뭐 그 학생은 사실 저희의 그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간호대학의 교육과정이 사실 거의 다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빈층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뭐 혹시 필수로 해야 하는 예를 들어 미국도 주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노인간호학이나 미생물학이나 병리학이나 뭐 이런 부분에 메인들의 그 리콰이어하는 그 크레딧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러면 사실 수업을 받거나 뭔가 우리가 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 여기에서 워홀 비자든지 또는 뭐 관광 비자로 와서도 본인이 3개월 이내에 뭔가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브리징 코스가 있긴 한데 금액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스트림 B로 빠지게 되면 브리징 코스를 해야 된다 했던가 스트림
still unknown이면 브리징 코스를 해야 된다 했던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 브리징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면허 전환이 가능하지만 수업료가 되게 비싸다. 외국인 네, 운영하는 대학이 몇 군데가 있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들으면은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습도 포함. 브리징 코스를 듣긴 들었는데 거의 거기까지 가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어요. 보통 스트림 A를 받아서 바로 호주 간호사로 면허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브리징 코스 가면 너무 뭔가 억울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캐나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여기서 석사만 마쳤다고. 석사 하셨구나. 영주권 되실 것 같은데? 영주권에 신청했다고 하대요. 제가 이제 여기 오려고 하면서 혹시 이제 선배니까 좀 같이 만나뵈면 좋겠다.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네.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랬구나. 왜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이제 그랬기 음, 때문에.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아프라가 주최해서 그 어세스먼트를 시행하는 거여가지고 그 기준은 저는 잘은 모르긴 하겠어요. 잘은 몰라요. 네. 아까 잠깐 병원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이제 간호부가 있더라고요. 네, 너스 네, 네. 매니지먼트 유닛이 있던데 네. 어쨌든 여기는 이제 처음 우리가 모두 간호사가 그렇잖아요. 한국이나 외국도 그 연차가 낮을 때에는 또 어쨌든 받는 그 샐러리에 대한 부분이 크지만 또 계속 올라가면 뭔가 자기의 승진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져야 되는데 네. 외국 간호사에 대해서 호주 내에서는 그런 게 어때요? 네, 다양한 길로 빠질 수가 있죠, 일단은. 그래서 한국은 제가 어떠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간호사 빠질 수 있고, 일단은 호주 병원 내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인차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인차지 하면서 리더십을 좀 키우고, 그리고 나서 에듀케이터나 매니저나 아니면은 CNS라고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 그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위로 올라갈 거면은 포스트 그래듀에이트 서티피케이트를 따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배첼러보다는 높은 디그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은 잘 안 돼요. 승진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매니저급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약간의 연줄이 필요하긴 합니다. 말도 잘해야 되고. 거의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는 리더십 그룹은 전부 다 백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정말 네이티브인 사람들만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백인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고 아시아 계열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저처럼 중간에 이렇게 와서 영어 나쁘지 않지만 저도 도전할 수 있어요. 저 지금 잠깐 아기 낳고 왔을 뿐이에요. 아직 육아휴직 중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도전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트 그래듀에이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승진을 하려고 차차. 그래서 만약에 매니저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석사를 하게 되는 건데 공무원이 되고 나서 석사를 하는 그 과정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무조건 딸 필요는 없어요. 먼저. 그래서 포지션을 먼저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해도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진급을 하려면은 어필을 좀 많이 하시고 일단 무조건 인차지는 해야 돼요. 포스트 그래듀에이트도 있어야 되고. 아니 여기는 여러 인종이 많아서 네. 사실은 잘 적응하려면 문화적인 이해도 되게 잘 해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 중에 뭐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던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여기가 호주니까 호주 문화에만 많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인종의 사람을 만났을 때 겉모습이나 색깔이나 종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정상적으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제너럴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을 해주면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 말하는 거는 그냥 일상 언어 똑같이 그냥 하시면 돼요. 처음에 친근하게 다가가고 어땠는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일 바쁜지 안 바쁜지 물어보고 좀 한국보다는 좀 더 오픈 마인드 그리고 말을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언어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슬랭 이런 것도 슬랭. 이해 못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갔을 때 못 처음에 알아듣. 그쵸. 많죠. 근데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에요. 근데 최근에, 네, 최근에 근데 우리 멘티가 하는 말이 여기 호주 사람들이 펍을 많이 쓴대요.
팝. 그래서 어딜 갔다 왔다, 뭘 놓다 이거 할 때 전부 다 팝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뭐 음료수를 테이블에 놓으세요 할 때 팝 it up on the table. 나 어디 잠깐 들렸다 올게요. 그러니까 I'll pop by there. 이렇게. 그래서 그냥 팝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러네. 팝 많이 쓰네. 뭐만 하면 팝 했던 것 같아요. 좀 잘 잘 기억이 안 날 뿐. 또 뭐 있지? 또 뭐 그냥 good day. 인사할 때. good day를 줄여서 good day. 호주 사람들은 다 무조건 good day 이거 많이 하고 how are you도 많이 하지만 how's it going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또 미안하다고 했을 때 you alright 이거 많이 해요. 내가 so sorry 이렇게 하면 괜찮아 뭐 이렇게 많이 하잖아. it's okay 이렇게 많이 하는데 호주 사람들은 100이면 100 you alright 이걸 많이 해요. 너 괜찮아 미안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근데 슬랭까지는 아니고 호주 사람이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슬랭은 진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어르신들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들을 수 없는 제3의 외국어처럼. 그러면 혹시 요새는 네. 한 얼마 정도 근무를 해야지 영주권이 나오는지. 영주권은 그 점수별로 나오는 거라서 그 일한 그 기간에 비례해서 영주권 점수가 올라가긴 해요. 한국 경력 3년이면은 영주권 점수 5점. 근데 여기서 호주 내 경력 1년이면 영주권 점수 5점이에요. 3년을 채우면은 영주권 점수 10점이 되는 거고 한국 경력 5년인가 8년인가랑 비슷한 똑같은 점수죠. 그래서 호주 내 경력과 외국 경력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식은 빨리 와서 호주 내 경력 쌓는 거. 영어 시험, 나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영주권 점수가 나오는 건데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영주권이 빨리 나오고 특히 영어 점수 부분이 최상위를 찍었을 경우에 영주권이 더 빨리 나온다고 하는 속설을 듣기는 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그냥 취업 비자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그거 있고 그렇지 않고 스폰서를 받는 방법도 있긴 있죠. 병원에서. 그러면 약간 여기 알프레드 병원 같은 곳에서는 좀 이렇게 해주는 편인가요? 스폰서 비자를요? 네. 아니요. 퍼블릭은 해주지 않고 프라이빗 쪽으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골 쪽 리저널 에어리아에 더 그런 기회가 많고 영주권 신청도 리저널 에어리아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요. 491 비자. 그래서 그걸 신청하시게 되면 3년 동안 영주권은 아니지만 3년 동안 호주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고 3년 이후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호주 오니까 완전 딴판이다. 이런 거 있어요? 간호사로서요? 네. 막 뭐 근무할 때 뭐 간호 활동을 할 때 약간 한국에서는 뭐 주사 줄 때 이렇게 했는데 호주에서는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적응할 때 좀 힘들었던 거는 별로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잠시만. 일단은 인젝션 IM 줄 때 엉덩이에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팔에다 줘요. 무조건. 네, 일단 여기 아래는 그 프라이빗한 에어리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만지지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절대 그 부위로는 가지도 않아요. 아예 아래쪽으로는 무조건 삼각근에다가 놓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어렵게 적응하진 않았어요. 근데 기억나는 거는 그게 좀 달랐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통해서도 올렸지만 다른 회차를 통해서 올렸지만 안티 줄 때 AST 안 한다. 그냥 준다. 1g IV 사이즈로 슈팅하고 알러지가 없는 이상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근데 2g부터는 100이나 50에 믹스해서 주고. 하고 그 기계가 되게 똑똑한 기계들이 있어서 그 기계에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약물만 선택을 하면 얼마짜리를 몇에 믹스해 주세요. 나는 그럼 이렇게 빠르게 줄게요. 하고 기계가 알아서 다 칼큘레이트까지 해가지고 주는 경우. 가트 퍼 미닛을 일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임으로 틀어서 주는 경우 없고 무조건 인퓨전 펌프. 그냥 의사소통을 생각보다 많이 해서 액팅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의사소통이 힘들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문화에 대해서 일을 좀 하고 영어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한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대신에 여러 번 말하기 없이. 한번 헷갈릴 때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컨펌 같은 건 받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 옆에 서가지고 베이비시팅 해달라고 하기 없이. 간호사는 자율성이 높은 직업군이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일하는 거예요. 드레싱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운드 어세스먼트를 내가 좀 잘 못하겠다. 그럴 때 이제 시니어를 불러서 한번 봐주고 조언을 얻는 거지. 모든 과정 드레싱을 다 마칠 때까지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 건 민폐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고 내 능력에 대해서 누구도 폄하할 수 없어요. 너가 그 마음에 안 들면 너가 그럼 하면 되지 라고 하면 돼요. 한국 병원들은 조무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도 똑같이 조무사 선생님들도 있고 PA 선생님들 그런 것도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튼 제가 그 개인적으로 PA 선생님들이 뭘 하는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간호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드레싱 체인지, 뭐 서지컬 그 JP 드레인 이런 거 다 뽑는 거 간호사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 AIN이라고 어시스턴트 인 널싱인데 한국의 조무사님들은 간호 행위를 직접 하시잖아요. 네. 조무사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환자 개인 케어만 해요. 그 사람들은 서티피케이트나 디그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받고 트레이닝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간호와 연결되는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고요. 바이탈 사인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혈당도 체크할 수 없어요. 간호사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시스턴트 인 널싱이 붙는 거고 진짜 보조 업무만 하는 거예요. 환자 케어하는데 화장실 같이 가서 도와준다거나 씻는 거 도와준다거나 뭐 배드메이킹 하는 거 도와준다거나 비간호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일 뿐 간호 행위 하는 거는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간호사 업무가 좀 많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이시오가 더 낮은 것 같아요. 병동 레이시오는 1대4가 원칙인데 네. 지금은 좀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1대6까지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봉 협상이 일단 실패된 이후부터는 계속 1대4로 맞추려고 최근에 엄청 많은 인력을 뽑긴 했어요. 그래서 1대4가 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 멘티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시스테믹 그 어세스먼트도 해야 되고 진짜 전인 간호를 해줘야 되니까 환자 피부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고 드레싱도 내가 바꿔줘야 되고 뭐 만약에 이 서지컬 드레인이 있으면 그것도 내가 뽑아야 되고 간호사가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레이시오가 그렇게 좀 더 작지 않을까. 그래서 개개인에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호주는 페이션 센터드 케어를 진짜 제공하니까요. 환자 중심 간호. 그래서 환자한테 선호도를 다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간호 행위를 또 전달을 하게 돼요. 그럼 공부해야 하는 양도 상당히 많겠네요. 간호 학과정을 제가 다시 배우게 됐을 때 엄청 심도 있게 배워요. 보통 이제 패토피지올로지 위주로 배우고 이 질환에 걸렸을 때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깊게 배워요. COPD 환자다 그러면 이 뭐 알비올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기가 어떻게 트랩이 되는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실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습을 나가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뉴그라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뉴그라드 프로그램 해요라고 하면 너 신규구나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지 않아요. 괜찮아 이렇게 해줘요. 격려해줘요. 네, 막 신규구나 하고 막 쟤 잘 못할 거야 이런 거 없고 뉴그라드 하는구나 오케이 하면서 다른 사람 찾아가요. 그냥 다 이해를 하니까 이 과정이 힘들다는 거를.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는 부분들, 뭐, 그냥 글로는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와닿지 않은 상태에서 임상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간호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다라고 좀 느꼈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뭐 몇 주를 하는 거예요? 1년. 1년이에요? 그러면 1년으로. 그러면 어쨌든 제가 만약 입사를 하면은 1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아야 진정한 뭐 내가 혼자 전인간호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능력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전인간호는 이미 간호사로 시작할 때부터 하긴 하지만 네. 대신에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서 에듀케이터라든지 시니어 널스들이 많이 서포트를 해줘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고 프로그램의 장점은 6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2가지 그 워드를 병동을 돌면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길을 찾을 수가 있고 운이 좋으면은 세컨 로테이션 때 특수 파트를 가기도 하는데 보통은 1년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특수 파트를 따로 지원하기도 해요. 전인 간호는 일단 내가 간호사로 일을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잘 모르니까 그리고 환자한테 설명하는 방법,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딜리리우스 환자나 컨퓨전 환자를 다루는 방법을 신규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때 에듀케이터나 다른 시니어 널스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여기는 간호사를 한 번에 약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필요할 때마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쟁률? 병원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경쟁률? 제가 숫자까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제 손을 거치면 하여간에 취업은 잘 돼요.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 번 모집할 때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그것도 여러 제가 HR에서 인사과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리크루트먼트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하는 거 그런 네. 지표도 본인들만 알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잘 모르죠. 병원 그러면 모집할 때 그냥 몇 명 모집합니다가 아니라 아니에요. 그냥 네. 모집합니다 올리면 네, 거기서 거기서 이제 뽑는 거예요? 커버레터를 읽어보면서 답변을 잘 했고, 이 사람 좀 일하기 괜찮다. 그리고 경력이나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좀 보고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인터뷰를 바로 셋업을 해요. 인터뷰는 커버레터 제출하고 나서 2, 3일 만에 바로 구성이 되거든요. 인터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인터뷰까지 잘 마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뷰에서 질문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몇 명이 지원했고 몇 명을 뽑는다 이건 없어요. 그게 공개되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마칠까요?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